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마지막 한 달 4라운드의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연기된 경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6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스널,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를 차례로 만나는 지옥의 일정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인해서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을, 특히 토트넘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을 결정할 킹메이커가 될 것이다라고 주목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워낙 프리미어리그 강팀들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빅식스 킬러였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는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특집 컬럼을 공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빅식스 킬러 기록을 조명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북런던 더비 출사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및 도움왕 경쟁 상황까지 풀버전으로 분석하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말 토트넘 허스퍼가 북런던 더비 아스널과의 라이벌전을 통해 2주간의 공백기 끝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돌아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디 애널리스트에서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특집 프리뷰, 특집 컬럼까지 모두 공개했는데요. 어떻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레이스 우승 경쟁의 킹메이커가 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토트넘의 상황에 맞춰서 최근 우승 경쟁을 주목했습니다. 우선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 선두는 아스널인데요. 34경기를 치른 시점에 승점 7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경기를 덜 치른 지난 시즌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 76점이니까 아스널이 만약에 토트넘을 이기지 못한다면 맨시티에 추월당하는 상황이겠죠. 맨시티는 연기됐던 브라이튼과의 경기까지 골폭풍을 일으키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골득실차에 있어서도 아스널을 따라붙고 있으니 만약 아스널이 토트넘에 패배한다면 승점도 뒤집힐 수 있고 골득실차의 차이도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버풀도 34경기 치른 가운데 승점 74점인데 조금은 물러선 상황이긴 하지만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거든요. 이 토트넘과의 경기 리버풀이 이겨낸다면 아스널과 승점 동률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리버풀도 토트넘에 패배한다면 맨시티가 압도적인 선두 경쟁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맨시티도 토트넘을 만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우승 경쟁에서 토트넘과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를 추월해야 하는 챔피언스리그 경쟁 속에서 연기된 두 경기, 첼시전 맨시티전을 이기고 또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스널과 리버풀까지 모두 이겨야만 추월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모든 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 애널리스트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 토트넘의 일정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선이 바로 이 경기들로 쏠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4월 말과 5월 초에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리버풀과 연달아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죠. 두 경기, 맨시티전, 특히 첼시전까지 연기되면서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 경기가 차례로 연달아 치러지지는 않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으로 옮겨졌을 뿐인 이 일정들이 토트넘에게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남은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올 시즌의 성공 여부는 잉글랜드 최고의 세 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될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의 운명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토트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상위 3개 팀 중 한 팀 이상과 맞붙는 남은 팀은 없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이들 모두를 상대합니다. 현재 순위표에서 5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은 매우 좋은 팀입니다. 지난 시즌 8위를 기록한 이후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고 여름에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도 영입했으며 이번 시즌에는 3-4-3의 대응형 전술에서 볼 소유 기반의 4-2-3-1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주며 젊고 경험이 많은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타이틀 경쟁자 중 한 팀과 매 경기마다 큰 약체로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5위에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2023-2024 시즌 첫 10경기 중 8승 2무를 거두면서 지난해 11월 1위까지 차지했던 토트넘은 새로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빠른 출발을 보이며 기대치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부진한 경기력으로 인해 시즌 초반에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0-4 패배를 당한 후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그에 앞서서 울버햄튼, 풀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실수를 연발하면서 상위 4위에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이 한 가닥 희망으로 남게 됐습니다. 아직 두 경기를 다른 팀보다 더 남겨두고는 있지만 승점 6점이 앞서 있고 골득실까지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에스턴 빌라 4위를 따라잡으려면 까다로운 경기 일정으로 인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팀들에게 너무 많이 승점을 내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더 큰 팀들을 상대로 한 결과는 실제로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토트넘의 시즌을 완전히 끝내지 않을 이유가 충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위 6개 팀 중 그 어떤 팀도 이번 시즌 다른 상위 6개 팀과의 모든 경기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올 시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아스날조차도 에스턴 빌라에게 홈과 원정에서 모두 패배했고, 지난 9월 에미리츠에서 열렸던 북런던 더비에서는 승점을 따낸 팀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즉 토트넘을 상대로 비긴 것조차 아스널이 긍정적인 결과일 정도로 토트넘이 상위 6위 팀과의 경쟁에서 우세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들을 상대로 거둔 기록에 고무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3승 3무 1패, 시즌 중반 부상 위기가 한창일 때 에스턴 빌라에게 1대2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것이 유일한 패배일 정도로 토트넘은 현재 상위 6개 팀만이 포함된 경기에서 경기당 최고 승점인 1.7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표가 바로 탑6의 미니리그인데요. 토트넘이 가장 적은 경기를 치르고도 승점 12점이나 확보했고, 경기당 승점으로 환산한다면 1.5점의 아스날, 1.44점의 맨시티, 1.34점의 에스턴 빌라를 뛰어넘는 훨씬 높은 1.71점의 승점을 따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리버풀은 최하위죠. 원정팀인 리버풀이 9명으로 줄어든 채 골을 허용하게 됐던 그 당시 리버풀전의 승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이런 어려운 팀들과 맞붙었을 때 경기력적으로도 잘 견뎌냈습니다. 상위 6위 팀 간의 경기로만 따지면 가장 적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안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팀들과의 이전 경기에서의 경기력과 결과는 오는 일요일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의 많은 홈팬들에게 이번 일요일 아스널과의 경기는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희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널이 최근 무서울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은 당연히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스널이 최근 에스턴 빌라, 바이에른 뮌헨에 패배한 것은 토트넘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스널은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실제로 토트넘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스널은 볼을 다루는 데 익숙한 선수들이 많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오랫동안 공소유권을 유지하도록 진시하지만, 오히려 토트넘은 공을 적게 소유했을 때 최고의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프리미어리그 5경기 중 3경기, 무려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웨스트햄전, 울버햄튼전, 그리고 최근 뉴캐슬전은 완패를 당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유율, 57%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11경기에서 토트넘은 7승 2무 2패를 기록했으며, 그중 한 번의 패배는 지난해 11월 첼시전으로 9명으로 2명이 퇴장당해서 경기를 했을 때의 패배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로는 아스널과 맨시티를 상대로 했던 원정 경기 무승부, 맨유와 뉴캐슬을 상대로 했던 홈 경기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토트넘은 스피드가 풍부하고 소유권을 장악하는 상대는 토트넘이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티모 베르너, 브레넌 존슨과 같은 선수들은 번개처럼 빠르며 토트넘이 역습 축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경기에 적합하게 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유형의 경기에 적합할 뿐 아니라 큰 경기에도 매우 능한 선수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상위 6개 팀을 상대로 5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상위 6위 이내 팀 중에는 맨유를 제외한 나머지 팀을 상대로 모두 득점하는 매우 이례적인 기록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아스널, 맨시티, 리버풀과의 3경기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언제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토트넘의 결과를 얻으려면 다시 한번 운에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에는 너무 자주 열린 경기를 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보다 오픈 플레이 시에 기대 실점이 높은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8개 팀밖에 없었죠. 토트넘은 기대 실점에서 35.4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다음 시즌에 우승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승에 도전하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토트넘은 큰 경기에서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의 뛰어난 골 차단 능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옵타의 예상 실점 모델에 따르면 올 시즌 비카리오의 5.3골보다 더 많은 골을 막아낸 선수는 에스턴 빌라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8.2골, 울버햄튼의 주제사 6.1골 뿐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의 첫 시즌 내내 그랬던 것처럼 오는 일요일이나 앞으로 몇 주 안에 있을 리버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결과를 얻으려면 공격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단 2경기에서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최고의 팀들을 상대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경기를 치르기에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토트넘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직면하게 될 도전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진표가 흥미진진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타이틀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한 팀이 있다면 바로 토트넘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디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맞물려서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들은 모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이번 우승 경쟁의 키포인트로 꼽고 있고요. 실제로 세계적인 매체 중에 하나인 블리처 리포트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우승 트로피 앞에서 아스널 선수들이 이제 우승컵을 바라보는 상황을 포스터로 만들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의 우승을 막을 수 있다. 이번 북런던 더비가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도전에 가장 큰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북런던 더비의 라이벌전을 뜨겁게 만들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때도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아스널을 챔피언스리그에서 끌어내렸던 그런 활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승 경쟁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주장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공식 채널, 공식 방송과도 출사표를 던지는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큰 더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승리뿐 아니라 경기를 지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정말 큰 경기가 있는 중요한 한 주죠. 느낌은 좋습니다. 우리 모두 큰 더비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팀, 클럽, 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경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일의, 우리의 경기, Do our game이라는 표현을 했죠.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캐슬전 패배로 인해 가라앉았던 2주간의 시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반등해야 된다. 지난 경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기력이자 결과였다고 했습니다. 선수들끼리 경기력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모두들 어떻게 스텝업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반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고 했는데요. 어려운 경기인 만큼 동기부여도 크다고 했습니다. 경기 직전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의 방식으로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전 역대 6골을 넣었던 본인의 그 기록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손흥민 선수는 아스널이라고 특별하지 않다면서 다른 모든 팀을 또한 존중하는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나는 모든 경기에서 자신감을 갖고 나선다. 빅팀이든 아니든 모든 경기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같다. 아스널이라고 다른 것은 아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마다 어떻게 깊은 인상을 줘야 할지 집중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골을 넣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즌을 완벽하게 마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어린 팀이고 아직 경험이 필요한 팀이다. 우리는 어린 팀으로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팀과의 연속 경기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한 인터뷰인데요. 프리미어리그 혹은 유럽 혹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을 연달아 상대하는 일정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테스트가 될 것이다. 모두 이런 경쟁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즉 이 경기들이 걱정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기대된다. 빨리 치르고 다 이겨내고 싶다. 바로 이런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루턴타운에 2대1로 이길 때의 득점 이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서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엘링 홀란이 20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드필더 콜 파머가 첼시에서 페널티킥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 속에 20골로 공동 득점 1위로 올라갔고요. 올리 와킨스는 19호 골뿐 아니라 12번째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득점왕 도움왕 동시석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도 본머스의 최근 활약을 이끌면서 18골로 득점 단독 4위까지 올라왔고 알렉산더 이삭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17호 골로 올라섰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의 득점이 크게 늘지 않고 17득점으로 공동 5위까지 내려와 있는 가운데 맨시티에서는 필포든이 16호 골을 기록하면서 팀 동료인 홀란의 득점왕 경쟁에 함께 가세하게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15골로 멈추면서 득점 순위가 8위까지 떨어졌지만 아직 득점 선두인 홀란과의 차이는 5골이기 때문에 지난 전반기 아스널과의 경기 멀티골 기록했잖아요. 이번 경기도 다득점을 기록한다면 충분히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고 도움도 9골로 멈춰있다 보니까 여전히 공동 4위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도움까지 추가를 한다면 충분히 도움왕 도전도 아직은 가시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 상대로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역대 아스널과의 전체 경기 19전 6승 6무 7패인데요. 이번에 이기면 전적도 동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역대 7득점 2도움이니까 이번에 득점이나 도움을 올리면 10번째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득점과 도움을 모두 올리면서 본인의 득점왕 경쟁, 도움왕 경쟁도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전반기 아스널전 골을 내줄 때마다 추격하는 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습니다. 전반 42분에 사르가 오른쪽에서 깊게 올린 크로스 패스, 라야 골키퍼가 잘라냈을 때 흐른 공을 존슨이 슈팅했지만 막혔죠. 그 다음에 튀어오른 공을 메디슨 선수가 이제 이어받으면서 컷백을 시도했고 그 컷백을 손흥민 선수가 수비 사이로 빠져 들어오면서 해결했었습니다. 그 골에 이어서 55분에는 메디슨이 전방 압박으로 조르지니오의 공을 빼앗은 이후 찔러준 스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했거든요. 이 활약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보였던 활약이고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후스쿼드닷컴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체들이 이번 경기는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베르너, 손흥민, 존슨, 아스널이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인 경기를 할 테니 그 뒷공간을 속도감으로 부시고 역습을 좀 가미한 축구를 통해서 토트넘이 보유한 자원의 최고의 강점을 살리는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한 것이죠. 또 한 번 메디슨의 패스,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4월 28일 일요일 밤 10시 토트넘이 아스널과 경기하고요. 이어서 2주 동안 토트넘은 경기가 없었지만 그로 인해 남은 기간에는 치열하고 빠듯한 일정을 치르게 됩니다. 5월 3일 금요일 새벽 3시 30분에 첼시와 연기된 경기 원정 경기로 치르고 5월 6일 월요일 0시 30분에는 리버풀과 원정 경기, 5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번리와 홈 경기에 이어 5월 15일 새벽 4시에 맨시티와 연기된 홈 경기 치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5월 20일 0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인데요. 이러한 연달아 펼쳐지는 빅매치에서 킹메이커가 되고 또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확보하고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이 빅매치에서 터뜨린 골로 이뤄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2023-2024 시즌 마지막 6경기에 대한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